포스코홀딩스를 모의하신 우리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연휴 잘 지내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저는 연휴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주분들을 좀 찾아뵙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최근에 이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21선을 지지받고 뭐 주가가 계속 우상향하고 있긴 한데 사실 드라마틱한 상승이 나와주고 있지 않거든요. 윗꼬리도 계속해서 형성이 되다 보니까 하방 압력도 자꾸 유입이 되는 것 같고 이번 4분기 실적 발표도 어닝 쇼크가 나왔고 그랬다 보니까 그냥 내가 지금 포스코홀딩스 매도하고 뭐 다른 종목 들어갈까? 삼성전자도 뭐 더 올라갈 것 같고 SK하이닉스 너무나도 좋고 반도체 섹터 너무 좋고 로봇도 너무 좋아 보이는데 2차 전지만 안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오늘 영상을 바탕으로 이 포스코홀딩스 지금 주가가 왜 루즈하게 흘러가고 있고 2차 전지 테마 왜 주가에 대한 반등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지 그리고 주가에 대한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뭔지 그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매매를 해야 수익을 극한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지 전부 다 설명을 해드려볼 거니까 오늘 영상만큼은 좀만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차피 제가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 주주분들 한정으로 오늘은 매수하세요 오늘은 매도하세요 얼마원 단위의 매수 매도 타점 타이밍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건 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유 있으신 분들만 댓글로 포스코 파이팅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눌리고 있는데 좀 이상한 게 뭐냐면은 최근에 주가가 올라갔었던 모멘텀은요 ESS 전고체에 대한 기대값이었어요. 사실 2차 전지 테마는 전반적으로 좀 같이 움직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 ESS 전고체에 대한 기대값으로 주가에 대한 반등이 나왔고 오랜 기간 동안 또 공매도 세력들의 하방 압력에 의해서 고통이 받았었던 만큼 또 이제 쇼스퀴즈도 몇 방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에 2차 전지 테마 실적 부진했었던 이유가 여러분들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부진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주가가 올라갔었던 이유도 결국에는 뭐예요? 기대값이에요. 근데 주식은 기대값이 선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먼저 올라가고 우려감이 선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먼저 빠지잖아요. 그런데 이번 2차 전지 테마 어땠습니까? 실적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빠졌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LG엔솔 같은 경우에도 실적 나오고 나서 주가 빠졌고 LNF 같은 경우에 흑자 전환 나왔거든요. 그런데도 주가가 빠졌습니다. 뭐 얘네가 흑자 전환 나왔고 에코프로의 흑자 전환 나왔는데 얘네만 뭐 특출나게 전기차 배터리 잘 팔아서 ESS 잘 팔아서 전고체 잘 팔아서 나온 흑자 전환이 아니라 리튬의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재고자산의 가치도 올라가게 되면서 나온 흑자 전환이라는 건 뭐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뭐 전반적으로 이 매출액 자체는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실적이 엄청나게 호실적이었다라는 건 또 아닌데 주가가 눌릴 만한 이유는 아니었거든요. 왜냐면은 주가가 올라갔었던 모멘텀은 훼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뭐 흑자 전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빠지고 있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뭐 어닝 쇼크 나왔는데 ESS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역대 최대 매출액을 또 달성했어요. 그런데 그런 거 신경 없이 그냥 주가 빠졌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흑자 전환 나왔는데 주가 빠졌고 포스코홀딩스도 뭐 이번에 어닝 쇼크 나왔는데 주가 빠졌고. 근데 중요한 거는 모멘텀이 훼손이 되지 않았다라는 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통점을 좀 생각해 보면은 2차 전지 테마는 전반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2023년 캐즘 이슈 이후로 주가가 눌렸고 실적이 잘 나오지도 않았고 공매도 세력들의 하방 압력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매도 거래대금을 확인해 봤었을 때 포스코홀딩스를 좀 보시면은 이 실적 발표 직전 직후에 공매도 거래대금이 기존에 비해서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아실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은 실적 발표 이전에 이 윗꼬리가 좀 강하게 형성이 되어 있었잖아요. 하방 압력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었는데 이게 공매도 세력들이 그냥 실적 발표 전에 그냥 매도를 쳐버렸다는 거거든요. 왜? 실적이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실적이 안 좋게 나오고 나서 이 공매도 세력들의 하방 압력에 의해서 주가는 또 눌리고 있고 여기여서 이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신용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많이 개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공유율이 정말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종목이 사실 15% 이상의 공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했었을 때 사실 우려되는 부분이 좀 많죠. 주가가 올라갈 때도 급격한 상승이 나오지 않겠구나. 주가가 빠질 때도 보다 큰 하락이 나오겠구나. 뭐 걱정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빚을 지고 투자하는 사람들의 투심이 어때요? 위축이 돼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용매매의 95%는 누가 사용을 한다? 개인이 사용한다.
그런데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이 신용을 써서 엄청나게 받았다 보니까 이 매도 물량이 좀 더 나올 수밖에 없었겠죠. 뭐 실적도 안 좋게 나왔고 실제로 주가도 빠지고 있고 빚을 주고 투자한 사람들은 위축이 되어 있고 여기에 이어서 매도 물량이 같이 나올 수밖에 없다 보니까 하방 압력이 유입이 됐었다라는 건데, 결국에 이 기간 동안 외인과 기관은 여러분들 어떻게 좀 했습니까? 매집을 이어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만 좀 털렸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모멘텀이 부서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반등이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는 추가적인 매수를 바탕으로 좀 기회를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본질적인 재료 어떠한 게 있는지 제가 또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거지만,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어디서 좀 추가 매집을 이어가도 되는지 제가 여러분들께 또 타점을 잡아 드리고 이 본질적인 재료를 좀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구간이죠. 이 37만원 구간까지 주가가 빠진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1차적으로 매집을 이어가도 되고, 이 35만원, 35만 5천원 라인까지 주가가 빠진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2차적으로 매집을 이어가도 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33만 5천원, 34만원 구간까지 주가가 빠진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매집을 이어가도 되겠죠, 여러분들. 그런데 이 구간을 이탈한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손절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다. 그럼 지금은 뭐예요, 여러분들? 그냥 관망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여러분들이 37만원 라인을 계속 두드리거든요. 우리가 가끔 이 라인에 도착했었을 때 한번 매집을 이어갈까? 한번 매수를 해도 될까? 라고 봐서 우리가 비중을 늘려가도 된다. 왜?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본질적인 재료들이 무궁무진하게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포스코홀딩스를 포함한 2차 전지 테마 주가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우선 ESS가 있겠죠. 지금 현재 모든 게 다 여러분들 AI를 중심에 두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로봇 같은 경우에도 이 AI에서 파생이 되었고, 반도체도 AI에서 파생이 되었고, 원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AI에서 파생이 되었죠. 지금은 이 우주항공도 AI와 엮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는 뭐 조선방산도 AI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반도체 관련 섹터들 실적이 너무나도 잘 나오고 있죠. SK하이닉스 이번에 초대박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도 이 AI 슈퍼사이클이 가동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ESS가 이 AI 슈퍼사이클에 들어갈 수 있을까?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우선 이 AI를 굴리려면 데이터 센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 TPU, GPU 기반의 데이터 센터는 기존 클라우드 대비해서 3배에서 5배 이상의 에너지가 소모가 되는데 엄청나게 많은 전력이 소모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 센터의 주요 에너지 공급원으로 주목을 받았었던 게 SMR 원전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원전이 언제부터 가동이 되나요? 2030년부터 가동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쩔 수 없이 이 AI에 대한 전력의 수요를 친환경 에너지로 극복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태양광을 밤에도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못 얻죠? 바람이 불지 않을 때도 풍력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을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정되는 게 많은 게 바로 친환경 에너지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올해를 기준으로 4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원전이 가동되기 전까지는 이 AI 전력난을 친환경 에너지로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목을 받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ESS라는 겁니다. ESS가 뭔가요? 에너지 저장 장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실적 발표에 있어서 엄청나게 안 좋았습니다. 어닝 쇼크 나왔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ESS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역대 최대 매출액을 달성했다니까요. 그런 만큼 ESS에 대한 수요는 실제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흑자 전환을 만들 거고, 이게 어닝 서프라이즈까지 이어나갈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ESS에 대한 모멘텀이 지금 훼손이 됐어요, 여러분들. 훼손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가는 왜 빠지고 있다고요? 공매도 세력들의 하방 압력이 유입이 되면서 지금 주가가 의도적으로 눌리고 있고, 신용에 대한 부분이 많이 개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매도 물량까지 좀 나와주고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기회를 잡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밖에도 지금 현재 태양광 관련 섹터들 너무나도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이 스페이스X랑 xAI가 합병을 하면서 우주의 데이터 센터를 지어버리겠다라는 이슈를 바탕으로 이제 태양광 섹터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에 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LG엔솔과 또 어떤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에너지 동맹을 맺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에너지 동맹이 뭐냐면은 결국에 태양광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태양광은 이 한정되는 게 많다 보니까 ESS를 확보함으로써 결국에 이 하나솔루션 입장에서도 이 매출액을 높여버릴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ESS에 대한 수요는 최소한 올해를 기준으로 4년이라는 기간 동안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ESS 같은 경우에는 또 뭐와 엮여주고 있어요? 우주항공과도 엮여주고 있죠. 올해 뭐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누리호 발사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 만큼 단기적으로도 이 반사 이익을 좀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 밖에도 휴머노이드와도 엮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휴머노이드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로봇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죠. 우리 주주분들이 이거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결국에 2차 전지 테마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라고요, 여러분들. 그 밖에도 우리가 전고체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CES 좀 확인해 보셨을까요? CES에서 아틀라스를 좀 확인해 보셨나요, 여러분들? 저는 이 아틀라스를 보고 로봇이 조만간 사람을 대체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주주분들도 좀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노란봉투법이 법안을 통과했다, 맞죠, 여러분들? 노란봉투법은 노조에 힘을 실어주는 법안이에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이 노조에 대한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어디에 주목할 것이다? 로봇에 주목을 할 것이다. 로봇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 밖에 도 일론 머스크 뭐라 그랬어요? AI 인공지능 로봇이 3년 이내에 외과 의사를 대체할 것이다. 우리를 제외하고도 전문가들도 로봇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고체 배터리가 뭐냐고요, 여러분들? 로봇에 무조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품이라고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테마는 이러한 AI 슈퍼사이클이 가동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반사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본질적인 재료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뭐 실적 어닝 쇼크가 나왔다라고 해서 우리가 매도할 게 아니다. 오히려 의심을 해봐야죠, 여러분들. 기대감이 선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미리 올라가야 되고, 만약 어닝 쇼크가 나오면서 주가가 빠질 거라고 했었으면 주가가 미리 빠지고 있었어야 됐다고요, 여러분들. 그런데 2차 전지 테마는 이번에 전반적으로 어땠냐고요, 여러분들. 주가가 미리 빠지는 게 아니라 실적이 나오고 나서 빠졌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히려 추가적인 매수를 바탕으로 마지막 기회를 잡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밖에도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철강에 대한 부분 너무나도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ESS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전고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실적이 잘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 철강에 대한 부분까지 더해지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보다 빨리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요. 그리고 지금 리튬의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포스코 그룹은 이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리튬의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했었을 때 또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스코 홀딩스를 무조건적으로 홀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내가 지금 구간에서 추가적인 매수를 바탕으로 기회를 잡지는 못할지언정 매도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지금 우리가 손실을 보면서 매도할 때는 절대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 12월에 이 전기차 배터리 계약 해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외인과 기관이 좀 매도 물량을 만들어냈었고, 이때 여러분들 개인들이 잡았잖아요. 그런데 개인들이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신용을 써서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공효율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 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세력은요 개인을 붙이고 가지 않죠, 여러분들.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이 20%밖에 형성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약간의 변동성만 만들어진다라고 해도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투매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은 이 개인들의 매도 물량을 받고 주가에 대한 반등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건데, 결국에 세력들이 개인들의 매도 물량을 받아내기 위해선 두 가지의 조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아시는 게 좀 중요해요. 첫 번째는 기간적 조정을 주면서 개인들의 매도 물량을 유도해낸다. 이건 말 그대로 여러분들 횡보를 시키겠다라는 거죠. 횡보를 시키면서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주가가 루즈하게 흘러가다 보면은 개인들이 매도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 이 물량을 받아서 세력들이 올려놓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어요? 금전적 조정이 있겠죠. 얘네가 주요 이평선을 그냥 확실하게 이탈시키면서 개인들 패닉셀에 대한 매도 물량 받고 주가에 대한 반등을 만들어 놓을 가능성이 높다. 뭐 어차피 제가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 영상 내에서 또 다 풀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구간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주가가 빠지고 있습니다.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누르고 있고, 뭐 프로그램 매도세 강하게 들어오면서 주가 빠지고 있는데 우리 여기서 세력들과 함께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 지금 수급 매매해야 되는데 외인 기관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영상 내에서 여러분들께 전부 다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주주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이러한 영상들 빠르게 시청하셔서 지금 수급에 대한 변화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어떤 재료가 나와주고 있는지,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본질적인 재료는 뭔지, 공매도 세력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저희 채널에서는 여러분들께
영상 내에서 이거 전부 다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매도를 해야 될 때도 여러분들 이렇게 과감하게 말씀해 드려요. 지금 매도하셔야 된다, 수익 실현하셔야 된다, 비중 줄여 나가셔야 된다, 분할 매도하셔야 된다, 전부 다 말씀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이러한 영상들 빠르게 시청하셔서 계좌 수익 복구를 넘어 계좌 수익 극대화까지 꼭 좀 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부 다 무료로 다 말씀해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 만큼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유 있으신 분들만 댓글로 포스코 파이팅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